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오백나한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첩첩산 중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어요. 암자에는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 혼자서 살고 있었죠. 심산유곡에서 몇 년째 혼자 있던 스님은 문득 사람들이 그리워졌어요. 날마다 만나는 바람과 나무와 짐승도 좋지만 사람들과 만나보는 것도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스님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가 보았어요. 농과 밭은 오곡으로 물들어 출렁거리고 바람은 시원했죠. 좋구나, 좋아. 갑자기 속된 생각이 밀려오자 스님은 조이삭을 어루만지며 앉아서 연부를 외웠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보니 자신이 앉았던 자리는 조가 탐스럽게 여물어 있는 조밭이었어요. 이를 어쩌면 좋을까? 조이삭이 3개나 꺾여 있구나. 꺾여 있는 조이삭을 보며 스님은 농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땀과 정성으로 지은 농사일 텐데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까? 한참을 생각하던 스님은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이 무릎을 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스님은 조밭의 주인을 찾아 마을로 들어갔고 농부의 집 앞에서 주문을 외우더니 커다란 황소로 변신을 했어요. 조이삭 3개 대신 농부집에서 3년간 일을 해야겠구나. 황소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말 못하는 짐승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던 농부는 황소를 외양간에 묶어놓고 주인을 찾아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녔죠. 하지만 동네는 물론 주변 마을에서도 소를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주인을 찾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야겠구나. 농부는 소에게 여물을 먹이며 어루만져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황소는 일을 하러 나가려는 듯이 농부 앞을 가로막았어요. 농부는 할 수 없이 황소를 끌고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황소는 얼마나 영리하던지 콧들에도 할 필요가 없었고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람과 다르지 않았어요. 너처럼 똑똑한 소를 잃어버린 주인은 근심이 많겠구나. 마음 착한 농부는 소를 보며 좋기도 했지만 주인을 찾아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주인을 찾을 때까지 내가 잘 키워줄게. 그런데 잃어버린 황소를 키우고 있단 농부의 소문이 이 마을 저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험상궂어 보이는 남자가 농부를 찾아왔어요. 잃어버린 우리 집 소가 여기 있단 말을 듣고 왔소.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남자를 보며 농부는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지만 천성이 착했던 사람이라 두말하지 않고 소를 내주었어요. 그동안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그런데 황소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가짜 주인은 황소를 데리고 가려고 때리기도 하고 잡아 끌기도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가짜 주인은 황소를 데리고 갈 수 없었죠.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농부의 집에는 자기가 황소 주인이라며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황소를 데리고 갈 수는 없었어요. 네가 이렇게 누구도 따라가지 않는 걸 보니 분명히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인 것 같구나. 앞으로도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한 농부는 그 누가 찾아오더라도
황소를 내어주지 않았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황소가 농부의 집에 찾아온 지도 3년이 다 되어 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황소는 흐느껴 울기도 하고 농부를 쓰다듬듯이 얼굴을 부비기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어디가 아픈 것이냐? 농부는 그런 황소를 보며 걱정을 했고 황소는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어요. 농부가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황소가 농부 앞으로 다가오며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주인님과 이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농부는 말을 하는 황소를 보며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일한 품삯으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른 마을까지 널리 알려서 굶주린 사람들이 모여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농부는 황소를 보며 부처님을 만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 후 정신을 차린 농부는 황소에게 무슨 연유로 황소가 되었는지 물었어요. 황소는 조밭에서 있었던 조이삭의 이야기와 그동안의 일들을 농부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농부는 황소에게 큰 절을 올렸죠. 여기 있었던 나날들 동안 제가 실수를 범한 것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성 들여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농부는 정성을 다해 잔치를 준비했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잔치를 할 것이니 누구라도 음식을 먹으러 오라며 외치고 다녔어요. 드디어 잔칫날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모였던지 집 안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농부의 집에서는 풍악이 울리고 음식은 넘쳐났고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춤을 췄어요. 그때 외양간에 있던 소가 일어나자 온 집안은 뿌연 안개로 쌓여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 후 안개가 걷히더니 외양간의 소는 간대가 없고 붉은 장삼을 걸친 스님이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황소는 어디 가고 스님이 나오시네요. 농부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넋을 잃고 스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합장을 하고 절을 올리며 엎드리기도 했어요. 스님은 마당 가운데 정좌를 했어요. 내가 황소로 있을 때 주인이라며 나를 데리고 가려던 사람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오. 위엄어린 음성이 들려오자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엉금엉금 기어나왔어요. 이렇게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500명이 넘었지요. 너희는 마음에 병이 들어 남의 소를 가지고 가려고 했구나. 죄값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야지요.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소가 되어 일을 하겠느냐? 아니면 나를 따라 돌을 닦아 성불을 하겠느냐? 저는 스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스님을 따라 돌을 깨우치겠다는 약속을 하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스님을 따라 입산 수도한 곳은 바로 거주함이라고 해요. 그리고 돌을 닦은 500여 명은 성불을 해서 500나한상이 되어 스스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게 되었대요. 절의 주인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 바로 거주함 526분의 나한이라고 해요.